자, 안녕하세요. 오늘 배감고 1학년 내신 분석을 맡은 황경철 선생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영상 찍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보다 너무 살이 찐 상태로 나와서 제가 이번에는 좀 몸 관리를 하고 예, 좀 많이 안 먹고 좀 줄여서 나왔는데 좀 비슷한가요, 이번에는?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시험에 대한 분석이긴 합니다. 근데 뭐 문제 풀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번 시험을 보고 좀 난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떡락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말고사 때 아마 등수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 여러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떡상하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은 혹시 나는 오른편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떨어진 쪽에 속하는가요? 올랐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말이 또 있기 때문에 2학기가 또 있잖아요. 그죠? 2학기 중간고사도 1학기 중간고사 때처럼 못 보면 안 되겠죠. 반대로 좀 떨어지셨다면 반대로 내가 왜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못 봤을까? 근데 2학기 기말고사에 또 문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부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학년 절반 정도를 지나가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좀 적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 찍을 때 고등학교 국어 내신은 아마 중학교 때랑은 좀 많이 다를 거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12월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에 와서 상담을 해보면 엄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역시 중학교 시험하고는 좀 뭐가 많이 다른데요? 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내신 분석하는 걸 보시고 내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험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도 마시고 벌써 포기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잘 봤다고 기고만장해 있을 시간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시험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9번이나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은 시험들도 잘 보기 위해서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첫 번째는 선택지 구성, 독해력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질문과 보기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출제자의 의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 내용의 본문 흐름을 파악했느냐, 네 번째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 방향, 이것도 역시 출제자의 의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형 기출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을 하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단계 끝날 때까지 보고 나시면 내가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어가서 선택지 구성부터 가볼게요. 자, 저는 요번에 사실 선택지 구성을 보기 전에 제가 좀 자신 있게 요번에 적중을 많이 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학원 강사 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배감고 내신만 지금 4년째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시험의 경향은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그 학교만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ST라 그러던데, 배감고 내신의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감고 스타일이 알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직보 때 보통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다가 그것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 정리해줘봤자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 들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수적으로 들고 가야 될 거, 정말 이거 나올 것 같다 하고 찍으면 요즘 굉장히 많이 맞아요. 정말 제가 기고만장한 게 아니고 정말 맞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찍어준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라고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강사가 이 정도의 자신감은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상기에서 선택형 1번, 3번, 4번, 5번, 사실 2번을 빼긴 했지만 2번도 가르쳐 주긴 했지만 2번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거는 서술형 1번까지 저는 거의 상기에 나올 모든 문제들 제가 직보 자료로 나갔던 부분에 거의 다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돌다리 다 거의 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정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난기계도 나왔고요. 그대로, 정말 그대로. 문학은 이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옛날에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미아리에 가서 자리 깔아야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그죠? 점쟁이라는 뭐 별명을 달 정도로 잘 맞췄다고 생각은 해요. 의문과 맞춤법은 생각보다 좀 변형이 심해서 중간중간에 몇 개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애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꽤 많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이랬다. 얘도 적중시켰고 얘도 적중시켰고 뭐 이 정도면 그죠? 예, 점쟁이 할 법도 한데 그죠? 그래서 선택지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 그렇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저 점 좀 봐주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국어 문제를 잘 맞춘다는 거지 여러분들 미래까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성적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는 이제 요즘은 얼굴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학습 태도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요. 자, 선택지 구성에 가셔서 제가 왜 제목을 독해력이라고 달았냐면 제가 문제 중에서 상기 선택형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코끼리 눈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라고 돼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왔어요. 제가 분명히 다 가르쳐줬던 내용인데도 틀려오는 걸 보면서 왜 그렇지? 그랬더니 선택지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선택지.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상담을 쭉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독해력, 문장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코끼리 눈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을 때 코끼리 눈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건 맞아요. 여기만 보고 학생들이 대부분 이 선택지는 맞다 하고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틀리시는 거예요. 자, 배강고 스타일도 좀 확인해 볼까요? 이것은 이후 자신의 주장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통해 이후에 자신의 주장이 나왔나요? 요 뒤에 나온 게 황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강황제 얘기가 나오는데 강황제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은 우연성을 통해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하늘에는 의도가 없다라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끌어내는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주장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뒷받침하려는 용도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뒤에 거는. 그 코끼리 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 하늘이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택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거 맞고 이 글이 뭐 주장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맞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봐야 될 세심한 내용들을 잘 읽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저랑 같이 내신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너 내신 다 읽어. 내신 준비하면 사실 본문을 다 공부하잖아요. 공부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다시 읽어봐라. 왜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는 거다. 국어라는 과목이 그렇다라는 거죠. 국어는 질문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보고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자기가 외웠던, 암기했던 지식에 의존해서 풀다 보니까 이 문제를 틀리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읽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기의 선택형 5번 문제도 사실은 저는 비슷한 문제였다고 봐요. 필자는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답에 대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답에 대하여 문답 방식을 쓰고 있는 건 맞죠.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암기에만 의존하게 되면 틀리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미리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했나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답에 대해서 그것을 반론의 형태로, 다시 물어보는 형태를 통해서 문답이라는 게 물어보고 답하는 구조를 가져오면서 물어보고 답하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점들을 추론해내고 있는 거죠. 문제점들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았죠.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부족하게 했나요? 그냥 암기하신 게 문제죠.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암기한 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자습서는 자기 손으로 푼다. 또 하나는 시험장 가기 전에 본문을 꼼꼼하게 한번 정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봐라. 근데 학원의 수업에 의존하고 계시거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에 의존하고 계셔서 그것을 시험 전에 그냥 달달달 외우는 형태를 가져가셨다면 이런 선택지들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다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게 왜 헷갈렸을까?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했으나 여러분들이 묘사가 뭔지 아세요?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창섭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려줬나요? 머리는 의사 선생님인데 길어요. 뭐 장발에, 코가 오똑하고,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겼으니까. 저기 너무 잘생긴 창섭이를 그렸네요, 제가. 귀는 작고, 머리는 길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안경을 딱 쓰고, 이지적인 느낌의 안경을 딱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문제를 틀렸다면 나는 문학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헷갈리는 선택지의 원인은 뭐냐면 이 문학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학 용어에 대한 암기라든가 문학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2학년 때도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2학년 때는 1학기 내내 문학만 본다는 거 아세요? 2학기 때는? 2학년 때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도 문학이 많이 들어가지만 2학년은 1학기 내내 문학입니다. 두 번의 시험이 다 문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학 용어를 잘 모른다? 아, 이건 거의 뭐 시험을 보겠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반드시 문학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험치가 되게 너무 낮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경험치를 올려서 레벨을 꼭 올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입체적 성격이 아니죠. 평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르쳐 놔도 문제는 여기까지만 읽고 또 여기 뭐 막는 것 같은데 뒤에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과 보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 아시나요? 정말 역대급으로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해라. 근데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어요? 자, 일단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질문에서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를 고르라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자, 질문부터 잘 보셔야 돼요. 국어는 문답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중에 산문이라고 하셨어요. 산문. 세 가지 문이 뭐예요? 질문,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본문, 그죠? 사실 그 문자는 좀 다른 문자입니다. 근데 본문, 그 다음에 이 선문, 선택지문, 그죠? 세 가지 잘 보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위글, 즉 본문에서 세 가지만 찾아라. 이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국어는 똑같은 걸 질문하거든요. 근데 보기 1에 보니까 두 번째로 보기 1과 보기 2를 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밑줄 친 부분이 여기죠. 컴컴하지 아니한지 그랬더니 그러기에 밝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대방의 대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어디죠? 컴컴하지 아니한지 한 게 부족한 거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밝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셨어야 돼요. 그럼 연결이 된 상태에서 본문에서 세 가지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합치셔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봐야겠군 이라고 찾으셨으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이 없으므로, 손이 없는 게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불이나 주둥이를 줬다가 보완하는 방법이 되겠고, 다리가 긴 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목을 길게 해준다가 정답이 되겠고, 땅에 닿지 않는 것이 문제니까 부리를 길게 해서 닿게 해줬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만 쓰셔서도 만점이 나왔을 거예요. 뭐 하나 더 하자면, 어금니를 심어줘서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부족하다면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본문의 흐름을 알고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사실 앞에 언급을 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성난기계 선택형 11번 문제를 풀 때 보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음에 대한 이라고 나와요. 자, 상현이가 뭐 하러 왔었죠? 수술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러 부탁하러 왔어요. 근데 거기 본문 내용에 보면 이때 내용에만 봐도 수술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회기가 이 상현이 부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정말 비인간적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자신이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막 상현에게 사실은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지, 수술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본문 내용에 보시면. 그죠? 수술하겠다고 한 건 언제예요? 그죠? 상현이 집에 가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안 읽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말은 설마 관철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신 건 아닐 거잖아요. 상현이 수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회기가 수술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물론 안 하겠다 그랬죠. 원래 그 전에. 그죠? 안 하겠다 그랬고, 그것을 관철이 되지 않으려면 나 수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난 당신이 수술하지 말라 그래도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갈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현의 태도의 변화의 원인이 관철되지 않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읽으셨어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되세요?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시험 전에 한다면 더 좋겠죠. 얼마나 꼼꼼히 읽었느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얼마나 내가 본문을 차근차근 정독해서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누구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쉽게 해주기가 어렵죠. 그건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고등학생은 본인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고3 가서도 내신 성적을 딸 수 있어요. 본인이 읽는 능력이 안 되면 고3 가면 성적이 급락하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 방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영역별로 나눠서 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뭘 내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배 선생님이 내실 건지, 이 선생님이 내실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번 시험은 이 선생님이 냈다니까. 여기 부분, 문법 부분은 이 선생님께서 내셨다니까.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에 오면 친구들과 정보가 서로 공유가 돼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시험을 낼지, 아니면 저 친구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시험을 낼지 모르는 거니까 수업 때 서로 오픈해서 같이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음운 선택형의 14번과 15번에 동일하게 이모음 역행동화가 나왔어요. 거의 수업 중에 어떤 선생님은 다루지 않은 선생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 이런 거를 많이 언급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저도 학생들 가기 전에 서울대기, 냄비 이런 것들이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는 이모음 역행동화다. 그 외에는 어미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원래 어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면 애미가 된다. 제가 재밌게 하자고 시어머니가 힘이 젊으실 때는 아주 힘차셔가지고 어미야? 어미야? 이게 저녁이 됐니 안 됐니? 막 이러시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 애미야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현상인데, 요건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쵸?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애미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라고 저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맞아오긴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하느냐,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학원 강사가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내시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서.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내실 수도 있고 안 내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학원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나만 잘 보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잘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해당 문제 번호가 있었는데, 서술형 4번에 보니까, 폭락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동화 현상 중에서 상호동화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상호동화가. 그럼 이 얘기를 했다라는 말은, 요거는 상호동화는 아니구나. 그럼 동화현상에서 역행으로 방향을 고려했을 때는 역행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쵸? 폭락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발음이 변하는 현상들을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형 기출 변형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내실 때 요즘 이제 배강고에서 가장 트렌드가 아닐까 싶어요. 수능에 나왔던 기출을 다시 변형을 해서 내시는 문제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은 서술형 5번에 보면 못해도가 사실 못해도가 되죠. 왜냐하면 이 뒤에 히읗하고 시읒은 결합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음끝은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실제로 다루려고 했던 건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이 됐으니까 히읗하고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거센 소리대기가 일어나고, 거센 소리대기는 축약이죠. 그래서 교체 축약이 일어났다라는 설명을 이제 문제에서 일단은 예시로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샘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샘플을 꼭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되고, 샘플 분석을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체 한 번, 축약 한 번 일어났고 마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마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일단 교체됐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하면 교체죠. 이렇게. 저거 잘 안 보이게 됐네. 저거를 제가 펜을 하나만 꺼내볼까요?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색깔이 돼서.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교체가 일어난 거죠. 이쪽 방향이 교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축약이 일어나면, 그죠? 축약은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축약이 일어났을 때 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개가 줄어들게 되죠. 그죠? 축약은 하나가 줄어든다. 저도 수업 때 가르쳐 줬는데 요거를 연습한 상태에서 여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수없이 많이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꽃이삭은 일단 뒤에 이삭이 무슨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니까 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꽃 이삭이 되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체 한번. 그 다음에 꽃은 그대로 두고 뒤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꽃 니삭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첨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은 첨가. 그 다음에 꽃 이렇게 되는 것은 비음하니까 요것도 교체죠. 그럼 교체 두 번에 첨가가 일어났고요. 그럼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첨가가 일어나게 되면 음운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버리죠, 오히려. 그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이건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면 교체가 두 번 일어났으니까 이쪽으로 두 번 이동한 다음에 첨가가 됐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다군요 하고 얘는 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또 하나를 더 보자면 끓이다 이런 거는 끓이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건데 히읗이 넘어가면서 뒤에 모음이죠. 모음인데 실질이 아니고 형식입니다. 그럼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다가 떨어지죠. 이거는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 그래서 끌이다가 되죠. 끌이다. 그래서 이거는 히읗이 탈락하는 거니까 이게 탈락 현상이 하나가 되겠어요. 자, 탈락이 되면 끌이다가 되죠. 끌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대로 연음된 거니까 연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끄 할 때 의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의가 이로 바뀌었으니까 교체죠. 교체. 자, 요건 배우지 않았어도 이건 교체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기서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해볼까요? 한번. 요거는 제가 색깔을 또 바꿔서 지금 먼저 탈락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교체됐으니까 마로 나왔죠. 그래서 마가 되겠죠. 마. 그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마.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핫트렌드입니다. 핫트렌드. 아주 핫트렌드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영역을 접합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요번에 외부 지문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다행히 아닌 것 같아요. 교과서의 내용을 굉장히 깊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교과서 아까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처법은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장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같이 따라오는 사고력. 그래서 문장에 대한 독해가 정확하게 되면 이해력을 쓰게 되고요. 이해가 잘 된 상태에서 사고력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 독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문장 독해가 잘 안 되면서 자꾸 많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문법과 문학이 둘 다 어려웠는데 사실 이제 학생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요. 문법이 어려운 사람은 문법이 좀 어렵고 문학이 어려운 사람은 문학이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문법이라든가 문학이든 거기에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문학 개념, 문법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되고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학과 문법은 여러분들 2학년이 되면 뭐 1학년 기말고사도 그렇습니다. 1학년 기말고사가 아니고 2학기에도 문학이 주로 나오겠지만 2학년 1학기는 다 문학입니다. 온리 문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럴 때 여러분들 잘 쌓아두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언제 있냐면 여름방학 때 있어요. 여름방학 때 문학 공부를 조금 해두시기를 권해드려요. 문학 개념 같은 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좀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문법 개념이 좀 부족하면 뭐 방학 때 특강을 통해서든 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국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 능력입니다. 이 추론은 독서 추론도 있고 문학 추론도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주고 보기를 줬다면 그것을 잘 연결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시험의 관건이에요. 관건. 그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되시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지금 이번에 2학년들은 이제 문학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저랑 이제 수능 공부를 좀 오래 했던 친구들, 예비고일 때부터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번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왜냐하면 전교생 중에 90점 넘은 학생이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 형제 둘인데 둘 다 90점을 넘었어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둘 다 90점을 넘더란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고1 때부터 역시 수능 공부를 꼼꼼하게 하고 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더 빛을 발하는구나. 그 능력이 이제 와서 더 큰 효과를 내주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동안 수능 공부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성적을 더 확고하게 내주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아직은 나하고 수능은 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학년 때부터 수능의 기본 개념 학습을 통해서 교과서의 내신 시험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즘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능형 내신이라고 하죠. 수능은 아닌데 내신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학기 시험 대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문학 외부 지문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외부 지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준비를 좀 잘 해보세요.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2학기 중간고사 볼 때까지 한 90일 정도 남은 거 아세요? 석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사이에 내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같은 거를 쭉 늘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2학기 중간고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2학년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3학년까지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러분들 3학년이 되면 내신을 해주는 학원들이 거의 없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3학년이 되면 내신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학원에서 해준다 그래서 성적이 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수능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친구, 문학 기본 개념, 독서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단 말이죠. 학원에서 해줘도 성적이 안 나와요. 오히려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수업을 해준다 그래서 다 소화 못 하거든요.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당장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외부 지문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외부 지문이 늘어나요. 그럼 그에 따라서 나의 작품 영역도 넓혀 두셔야 되고 2달이나 공부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문법에 유독 약해요.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문법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 번 돌려서 하든지 아니면 문법을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문법을 요즘 화법 작문만 따로 보잖아요. 화작, 언매로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화작을 선택하면 문법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물론 정시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죠. 아직 1학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에는 중세 문법이 어쨌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게 이게 현대 문법인데 현대 문법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중세 문법이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 문법과 합쳐져서 나오실 거예요. 헐, 이렇게 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실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과 독서 추론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문학 추론, 독서 추론을 열심히 연습하셔서 둘 다 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입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좀 긴 얘기들을 드렸습니다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늘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전 늘 수업을 하거든요.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죠? 뭐 맨날 치킨만 사주는 사람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길잡이 역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단순히 직본날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찍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요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의 결과가 수업을 할 때 제가 컬러본으로 눈에 잘 띄는 형태로 교재를 따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꼼꼼하게 빈칸 학습을 꼭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빈칸 학습을 했으니까 연계가 돼야죠. 빈칸 정리 테스트를 보고 기출문제를 풀려보면서 이해도를 확 올려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마다 틀리는 부분이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오답을 해주고 우리 학교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시험에 대해서 100% 아니 사실은 120%를 준비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횟수로는 이제 4년째 이제 배강고 내신을 하게 되는데, 3년 연속, 올해까지 제가 첫 해는 되게 짧게 해서, 3년 연속 100점 만점자를 지금 배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전교에서 유일하게 100점 맞은 친구가 저희 반에서 나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반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강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그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사실은 그 친구가 굉장히 제가 가르쳐주는 걸 잘 흡수하고 따라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친구에게 뭔가 도움이 됐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배강고 내신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했어요. 굉장히 감사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출했고요. 배강고 내신은 확실히 환경철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요즘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소개도 드릴 겸 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네. 비슷한가요? 자, 여름방학 잘 보내셔서 2학기에도 정말 확 웃으면서 정말 선생님 이번 시험 대박이에요 이런 정말 대박이 나는 2학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